자, 이번 시간은 갑진년 술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진토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글자라고 했어요. 오행으로 보자면 목생화가 되는 것이 되고요. 술토는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글자죠. 그럼 이제 금생수가 되는 글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진토는 목을 성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술토는 수렴하는 글자예요. 진토는 뭔가 일을 벌리는 것이고, 술토는 지금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 다 나왔어요. 술토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상황을 최대한 유지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는데, 제 입장에서 이제 저는 상담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술토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담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 이미 모든 걸 체념한 상태로 상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많은 걸 체념한 채로 상담을 해요. 그래서 제 아무리 이제 얘기를 해도 안 되는 이유 한 101가지를 갖고 있어.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긍정에 잘 될 수 있는 가능한 뭐 말씀을 드려도 계속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 되는 이유 101가지를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힘들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운으로 보자면 인묘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들을 열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 마음이야, 마음을 정리하고 싶겠지만 운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진술충이 돼 있으면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또 설명드려야 되고, 또 안 된다고 하면 또 되는 이유를 또 설명드려야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춤으로 비유하자면 탱고를 추는 것 같죠.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강해야 되고, 이 완급 조절이 그렇게 약간 좀 극단적일 수 있다는 것이 되고요. 제가 비유를 많이 설명하는 것도 제가 이제 진월생이라서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진토 같은 경우는 좀 장황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풀어서 얘기하는 면이 있는 것인 반면에, 이제 술토는 닫고 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아무리 많은 내용이라고 해도 요약해서 얘기하는 면이 있어서 정떨어지게 얘기하는 면이 있는 거죠. 대신에 좀 함축되고 그런 단어들을 쓰는 경향이 있는 것이 되고요. 뭐 인간관계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진토라고 하면 뭔가 많은 가능성들을 열어두는 것이 되는데, 이제 단점으로 보자면 뭔가 정리가 안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술토 같은 경우는 뭐 금방 만난 사이인데도 뭔가 막 자꾸 정리하려고 드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술토를 가지신 분들이 갑진년을 만났다는 건 뭐냐면, 이미 내 마음에서는 정리를 했어. 근데 이게 자꾸 되살아날 수가 있어요. 왜 정리가 안 되지? 왜 후폭풍이 이제 오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개묘년 내 나름대로는 정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인간관계나 그런 많은 문제들이 갑진년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이게 또 다시 뒤늦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이 되고요. 정리를 했다고 생각했던 게 정리가 안 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사주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것이니까, 아무튼 되살아난다. 개묘년에 정리하려고 했던 것들이 되살아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뭐 공부를 마무리하고 여기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좀 더 하고 싶어진다든지, 아니면 더 해야 된다든지, 대학교 졸업했으면 그냥 취업하려고 했는데 대학원까지 가고 싶어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계획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놀고 싶었는데 일을 하러 나가야 된다든지. 술토 같은 경우는 밤이 되는 거잖아요. 시간으로 보면 밤이 되는 거라서 화의 쓰임이 무력하게 돼요. 이제 밤이 돼야 되니까 어차피 목도 다 키웠겠다. 근데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죠. 무력하게 힘을 잃어가던 시기에서 수의 쓰임이 강해져 있었다면, 진토에서는 수를 끌고 들어가요. 축진에서는 수의 쓰임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시차 적응하듯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였다면, 진술에서는 이렇게 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간단하게 오행별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목일간 같은 경우는 화의 활동이 중요해지는 것이 되니까 육친으로 보자면 자녀분들이 되고, 인성이 무력해지고 식상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눈치 보면서 할 말 못하고 뭐 그랬던 것이라면, 이제는 뭐 그냥 하는 것이 되죠. 자녀분들의 활동이 제한이 되어 있었다면 갑진년에는 좀 더 활발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계속 공부만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해보신다는 것도 되고, 그리고 뭐 진로 변경도 이럴 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화일관 같은 경우는 비겁이 살아나는 거죠. 관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비겁이 살아나고 관이 무력해진다. 이러면 아무래도 독립의지가 강해지는 거죠.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재탈에 대한 문제를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내가 해오던 거를 이제 너무 하기 싫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토일관 같은 경우는 인성이 중요해지는 거죠. 재성이 무력해지고 인성이 확대된다. 그러니까 뭔가 좀 공부를 좀 더 한다든지, 지금 내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력을 좀 갖춘다든지 자격을 좀 더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그 간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빠뜨린 것 같은데, 지금 그러고 보니까 이거 다시 찍어야 되나? 천간에 간목이 주도하는 것이 돼요. 간목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주도를 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야 되겠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 그 목일간 같은 경우에 식상이 이렇게 강해지는 원인이 간목으로 인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자녀분들 뭐 학원 보내는 거며 뭐 진로 문제에 대해서 뭐 그냥 나만의 교육 철학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주변 엄마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 학원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 그런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이제 쓰시게 되는 것이 되고, 이제 화일관 같은 경우는 내 만족이 이제 중요해지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고 싶어지는 거고, 동창회 나가고 싶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토일관 같은 경우는 관에서 요구를 하는 거죠. 관에서. 그럼 이제 사회적인 요구예요. 사회에서 봤을 때는 너가 학위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할 수가 있죠. 너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너가 학위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금일간 같은 경우는 관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술토에 갇혀있던 화가 이제 활동성이 강해지는 것이 되니까 맨날 집에만 있던 남편이 이제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는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식상이 무력해지니까 신랑이 뭐 내 말 안 듣겠죠. 뭔가 감시가 심해질 수 있죠. 근데 그 주체가 되는 게 재성이야. 그러면 시어머니가? 이러면 또 사랑과 전쟁이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수일간 같은 경우는 재성이 확대되는 거예요. 비겁이 무력해지고. 그럼 이제 돈 벌어야 되는 상황 같은 거예요. 기해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비겁이 강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일을 펼쳐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복직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복직을 해야 된다. 복귀해야 된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그 사회 활동, 주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줘야 하는 때가 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막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대본이 잘 안 써져요. 지금 개월이다 보니까 식상이 자꾸 이게 설이 되다 보니까 대본을 써도 안 되고 말을 해도 안 되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두서없이 들리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